오늘은 아주 대학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녀석 보내려고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아무래도 교과는 안 되겠죠. 4.75니까 당연히.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하려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아주대학교도 공과가 유명하긴 하지만 여기도 인문학부가 있는 종합대학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문학부를 역으로 노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주대랑 인하대랑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비교해서 하시죠. 이 지역적 특색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이나 저희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중학생들이 맨날 못해도 인하대는 가겠죠. 인하대 갈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성적이 절대 안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꼭 간다고 하는 애들처럼 아주대도 약간 그런 지역적 특색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저도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어요. 제가 여기 아주대 이쪽에 학원에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소문들만 그렇게 들어서 둘 다 공과대가 유명하지만 어쨌든 인문학부가 있는 종합대학이고 인하대에는 사범대도 있고 이제 인문 계열 학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수를 세보진 않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더 많고 네, 평균적으로는 여기가 더 등급이 높긴 하지만 아주대학교도 당연히 공과대를 알아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인문은 항상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낮았었던 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최근에 한 1, 2년은 아주대를 안 봤었는데 제가 쓴 학생들이 아주대를 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인하대만 열심히 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작년, 재작년 안 보고 올해 이제 아주대를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학과만 별도로 뽑는 전형들이 학교마다 있는 것처럼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려는 거는 다산인재 전형이라 여기는 면접이 없는 전형이랑 에이스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도 어떤지까지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 30%,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산인재 전형은 서류 종합 100%,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는 둘 다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서 없는 상태 있고요. 지원 자격은 혹시 몰라서 봤는데 다 없어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자기소개서가 있고 그죠?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성적 외에 이제 별도의 항목들을 넣어서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쓰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성적 뭐 내는 거는 이렇게 최저 나와 있는 건 뭐 그렇고 네, 우리 일반고는 네, 문제되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학생부 반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네. 여기는 논술 우수자, 논술도 전 볼 거라서 국어, 수학, 영어를 30, 20, 30, 20으로 나누는데 네. 등급별 점수가 10점부터 빵점까지 10점 4등급까지는 0.5점에서 1점 차이 나네요. 학생부 등급 점수가 그죠? 이렇다고 하네요. 그거는 계산기 두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이제 아주대학교에 이제 과별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핵심어랑 인재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당연히 핵심어랑 인재서가 반영된 내용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경영학과 지금 애가 원해서 기획력, 도전정신, 스토리텔링, 폭넓은 사고력, 글로벌 어학 능력, 좀 전문성 경영학과에 대한 전문성이 아마 기획력이나 스토리텔링이 좀 있지 않을까, 그죠? 어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일정들을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비즈니스 학과도 비슷하니까 아이디어, 문제 해결 능력, 협력,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 그래서 아주대학교 쓰시는 분들은 여기 인지상이 있기 때문에 인지상과 핵심어를 보시고서
네, 자기가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가? 네, 당연히 그 키워드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화 콘텐츠 학과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서 기획력, 스토리텔링 역량을 갖췄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뭘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인문학과에서 계속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잘 했는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소재, 어떤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데 거기 스토리텔링 담아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그죠?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필요하겠다. 네, 서류 종합평가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에 해당하는 거 학생부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별도 외적으로 나누지 않고 연계해서 보겠다. 평가 요소가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사고 친 거 없으면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인재상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이 여기 있다. 에이스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은 평가 모형이 이렇게 돼 있고요. 다산인재 전형 서류 100%로 한다면 여기 자기주도성, 공동체 의식 협력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줄여서 보고 성실도도 좀 줄여도 되고 그죠? 학업 역량에 대해서 좀 있는 것 같고 목표 비슷한데 자기주도성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에이스 전형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 네, 고루고루 네, 우리는 못난 학생 뽑을 생각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네요. 그죠? 전공의 특성을 고려한 학업 역량. 전공과 관련된 점수를 더 높게 보겠다. 라는 뜻이네요. 다산 인재 전형이. 여기 소프트 융합도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이것도 코딩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는 네, 전형 중에 하나니까 거기 같은 맥락으로 있으면은 전공 중심으로 보겠다. 이거는 학업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그죠? 학업이랑 전공이랑 고르게 균형 있게 잘 얼마나 했는지를 고루고루 보여달라. 자기소개서 가장 FM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그죠? 네. 반영 비율이 나와 있기는 해요. 학업 수행 네, 맞네요. 학업 수행 능력이 28%. 네, 얼마나 학교 생활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죠? 이건 수행 능력이니까 기본적인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낮더라도 상향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 그런 어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 학업 수행 능력 여긴 더 높아. 그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뭐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했는가 여부를 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전공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 근데 어떤 과업들을 수행을 했는가 위주로 전공과 관련된 걸 얼마나 했는가를 보겠다. 그래서 꼭 조별 활동이 아니어도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도 개인 대회나 그런 부분을 어필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면접 평가도 보는데 면접 방식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학교 선생님이랑 뭐 학원의 도움,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막 썼는데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 그럼 면접 가서 받으면 아무 말짱 도루묵이죠. 전공과 관련돼서 되게 뭔가 깊게 고민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처럼 하거나 혹은 학생들이 그 모르는데 담임 선생님이 막 자세하게 써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가 없도록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본인이 다 알고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네, 면접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에이스 전형 네. 의학과 약학과는 최저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거고요. 전형 요소 성적 면접 30% 평가 항목은 아까 봤으니까 그렇고 일정이 이렇다라는 거네요. 한 번 더 볼까? 반영 요소 이렇게 기초 호기심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다산 인지 전형이라고 보면 점수 차이가 좀 난다. 자기 주도성, 고교활동 경우의 주도적 역할과 성취, 문제 해결 능력, 공동체 의식, 출결 상황이 좀 낮아되고 공동체 의식이 낮아되니까 여기는 네, 팀원 간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하면서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안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에이스 전형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에이스 전형 못 뽑네. 다산인지 전형 안 뽑고 에이스 전형. 네, 저는 인문 볼 거니까 인문 관련된 학과들이 있는데 경쟁률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경쟁률. 문화 콘텐츠 학과가 낮았어가지고 확실히 높은가 봐요. 그죠? 성적이 전년도에 낮은 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아, 전년도 잘해서 준비를 안 했네. 죄송. 이 전년도 거를 보고서 아마 쏠리지 않았을까? 그죠? 경영학과 3점 이상. 평균과 최고 최저. 그죠? 평균이 3점대. 비주류 학과는 확실히 좀 그렇고 문화 콘텐츠도 평균은 3인데 네, 최고는 2.3, 최저가 5 이렇게 되고 경쟁률이 빡셌다. 경제학과는 뭐 제일 낮은 애가 4.17밖에 안 됐네요. 여기 뭐야? 영어 영문학과는 7.47. 이거는 영어 영문학과인데 7.47 뽑은 거는 외고 출신인데 뽑혔나 보죠. 그쪽 근처에 사는 학생이. 금융공학과 5.77. EBDS니까 4.69. 네. 제일 낮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사실 평균을 봐야 돼서 평균이 그렇게 역시 낮진 않다. 네, 낮진 않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찍어서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안전빵으로 하향 지원하는 거는 사실 열심히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할 필요 없이 성적 두들겨서 나온 학교에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탐구를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경쟁률이랑 이렇게 충원 예비 번호까지 이 경쟁률은 실제 경쟁률로 안 돼 있으니까 충원율은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낮은 5.3이었다. 충원율이 8이다. 그럼 18명을 뽑은 거잖아. 그럼 경쟁률이 더 낮아질 수 있겠다. 19명을 뽑은 건데 43명이면 경쟁률이 더 낮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충원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자소서를 잘 쓴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뽑힌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 찾아봤더니 잠시 끊고 찾아봤거든요. 이렇다. 네, 평균이 저는 문과 4점대로 좀 더 낮고 근데 이거 경제 경영 경제학과는 3.89. 네, 다 전체적으로 좀 더 낮다. 좀 더 낮고 최저인 친구들도 낮은 친구들이 더 있네요. 그죠? 점수가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이니까 문과 계열에서도 뭐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 뭐 창업 동아리 이런 거 했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써서 좀 더 어필이 된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서 최종적으로 이거 가지고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자소서 1번, 2번 문항은 공통이니까 뭐 상관이 없고 자기도 이제 보시면 되고 3번이 학교생활 중 배려나눔 결력 배우고 느낀 점을 이거 옛날 3번 문항 그대로 있는데 이거 바뀐 거 내가 잘못 뽑았나? 제가 잘못 뽑았나 봐. 2020년 9월이니까 잘못 뽑았나 보다. 공통이라고 돼 있어서 뽑았는데
오늘만 벌써 네 번째 영상 끝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질문이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시 도전한 경우. 지원 전공. 그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 어필하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교과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중에서 그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될 거고, 이거 부분이 얼마나 어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뭐지? 다산 그쪽 전형으로 쓰는 친구들은 여기를 엄청 잘 써야 되지 않을까. 내용이 획기적인 뭔가가 있으면은 뽑힐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래, 자신의 목표. 이건 대학 입시만을 위한 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무언가에 대해서 보여줬으면, 그 이상의 뭔가를 생각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 이상의 뭔가를 활용을 해서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학생을 뽑고 싶다.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논술까지. 논술 인문 계열은 통합 논술 언어사회 볼 거고요. 출제 경향이 요약 혹은 비교 대조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 요약형 문제 정말 요약만 하면 되는 거고, 유사점 차이점 확인의 편의 글이 되도록 하는 거고, 3개 5개 지시문을 가지고서 논리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어 지시문이 출제되지 않는다. 나이트 출제 문항수 2문항이다. 세부 문제가 2문제 내외 출제인데, 그러니까 크게 2문제인데 지문 그 통합 논술형은 뭐 요약 플러스 뭐 이 지문에 대해서 이 지문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런 내용들 하는 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2문항은 아니겠다. 그래서 논술 따로 나중에 보시고, 경쟁률 현황. 저는 인문 지금 볼 거니까 경쟁률은 엄청나다. 논술 전형 중에서 제일 탑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 경쟁률은 실제 경쟁률은 아니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썼다가 포기하고 인하대처럼 안 온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인하대랑 실제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일 텐데 점수가 이렇다. 정치외교학과는 고민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좀 있나봐요. 그죠? 근데 경영학과까지. 금융공학과는 이렇게 낮은 거야 도대체? 진짜 말도 안 되는 등급이 돼서 합격한 애들이 있나봐요. 그죠? 그죠? 이게 합격한 내신 평균을 보면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점수를 잘 줬을 수도 있다.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잘 줘서 그래도 기본 점수를 바꿔서 내서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최고 등급이 높은 학생이 2.8이니까 그죠. 사실상 3등급이 제일 탑이라고 생각이 들고 4등급 때 4.5 친구들이 있다. 그럼 대한민국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4.5인 분들이 볼 텐데, 내 친구들의 성적이나 글쓰기 능력을 봤을 때는 그 수준 그대로 할 수 있는 문제였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만큼 몰려서 경쟁률은 높지만 논술 공부를 누가 좀 더 단기적으로라도 공부를 했느냐 싸움이지 않을까. 그죠. 성적은 무의미하고 정말로. 그죠. 그래서 학교마다 논술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을 충분히 그 학교마다의 지문들을 보고서 자기가 어떤 지문이 유리할 것 같은지, 어떤 유형이 유리할 것 같은지 학교별로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최저까지 있는지 없는지 모두 확인한 다음에, 사실 여기 등급이 최저가 없는데 가야 되니까, 그죠? 아주대처럼 최저도 없는데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주어진 자료로까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자전 때 친구들 쓰라고 했었어요. 쓰라고 했었어. 근데 이번에 하는 학생은 인하대가 1순위라서 여기는 배제하고 안 쓸 거라서 이제 그런 거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점수는 여기가 제일 낮을걸요? 제가 봤을 때 논술 전형 쓴 학교들 중에서. 그래서 내신 자신 없는 친구들일수록 아주대에는 도전해봄직한 가장 눈여겨볼 만한 학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9월이니까
접수가 이번 주잖아. 이번 주 목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남은 며칠 빡세게 분석하셔가지고 눈치 싸움도 잘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하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